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 3학년 손세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 1 과목에 김희영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었고, 그리고 이번 입시에서 수시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했고, 또 정시에서는 메이저 의대에서 인서울 의대에 갈 성적을 받게 되어서 이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수시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두 개를 모두 쓸 수 있었는데, 우선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과학탐구 2 과목을 의무로 선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그 비교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제 비교과와는 잘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제 비교과에 대해서 제 열정과 또 저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잘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수시 일반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에서 과학탐구로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제가 입시에서 어떤 과학탐구를 선택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과목을 잘하느냐 보다는 제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학력평가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0.1% 이내 석차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는 과목이라도 제가 잘 공부한다면 입시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물리학 1이었지만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많은 연도에 만점 100분위가 99%의 낮은 표준 점수를 보이면서 대입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면 제가 덜 자신 있었지만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 같은 과목을 보면 대부분의 수능에서 만점 100분위가 100%가 나오고 표준 점수도 높게 형성되어서 대부분의 대입에서 물리학 1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그런 이유에서 선택했고, 심지어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내신을 선택하지 않아서 제가 베이스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에서의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지구과학 1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능을 응시한 작년 23 수능의 경우에서 물리학 1의 만점 100분위는 99%였는데요. 이는 생명과학 1 45점 100분위인 99%와 동일하게 입시에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제가 자신이 없었지만 골랐던 과목인 지구과학 1 같은 경우에 저는 한 문제를 틀려서 47점을 받았지만 이는 100분위가 100%가 나와서 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리학 1 강의를 김희영 원장님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2학년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크게 고민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시간의 문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 때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이렇게 3개의 과학탐구 과목을 새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시간이 더 걸리는 대치동 학원에 갈 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알과형 과학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효율의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알과형 과학학원에 제가 다녔던 원장님 수업의 경우에는 보인고등학교에 대한 수업을 몇 년 동안 진행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인고등학교의 프린트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출제 경영에 대해서도 잘 아셨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제가 고려했던 대치동 통합반의 경우에는 보인고등학교의 전문성이 있는 반이 아니라 8학군의 많은 학교들과 또 8학군 근처의 많은 학교들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1학기와 2학기 둘 다 알과형 과학학원을 다니면서 결국에 결론을 내린 것은 제가 생각한 시간의 측면과 효율의 측면 모두 제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치동 과학학원들에 비해서 학교 프린트를 잘 대비해줄 수 있는 곳 역시 알과형 과학학원이었고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 대치동의 먼 학원들보다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알과형 과학학원이 더 유리했다는 점에서요. 우선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과목인 영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1학년 때는 영어가 6단이나 차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저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둘 다 영어 3등급을 받으면서 입시에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제가 1학년 때는 학원의 케어를 많이 받았다면 2학년 때는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학원의 케어를 받기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구문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는 참고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숙제를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는 제 상황에 맞게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제가 1학년 때는 3등급이었던 영어가 2학년 1학기 때는 2등으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내신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원의 예시를 들어서 제 부족한 과목을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원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할 때 있어서도 본인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스스로 고민해서 더 효율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강점이 있었던 과목인 수학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의대에 가기에는 썩 좋은 내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강점이 있기도 했고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학의 내신을 잘 챙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학력평가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고 내신에서는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수학 선행이 많이 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기간 때 새롭게 개념도 공부를 해야 됐었고 또 응용 문제풀이 역시도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에는 전체 공부량의 약 50% 정도를 수학에 쏟았고 또 2학년 때에는 전체 공부의 약 40% 정도를 수학에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부량 외에도 또 선생님들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 경향을 잘 읽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제집에서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최소한 각 출판사별로 한 권씩의 문제집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15번 이상의 문제를 매 시험마다 풀었고 그리고 제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2번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풀리시는 교과서와 또 보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형태로 변형하시든 간에 제가 잘 풀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외우고 또 3번 이상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그 학교의 내신 기출을 시간을 재고 풀면서 타임어택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끝에 저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우선 타임어택에서도 제가 시간 관리의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출판사의 문제집을 다 풀어보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맞추지 못했던 킬러 문제를 저 혼자만 내신 문제집에서 적중해서 제가 혼자 단독으로 내신 1등을 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정규동아리와 자유동아리 모두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자유동아리는 제 아래 학년부터는 대입에 빠지기 때문에 정규동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컴퓨터공학에 대한 진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인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동아리 BPM에 들어서 활동을 했고 2학년 때에는 동아리 부장까지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때는 제가 새로운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는 의학과 공학의 융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3학년 때는 보인고등학교 프로그래밍 동아리가 아닌 생명과학 R&D 탐구반으로 옮겨서 제가 기존에 연구했던 의학과 또 컴퓨터공학이 융합된 분야에 대한 저만의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자신이 정시 파이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저는 최소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을 끝까지 챙기기를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신 공부 역시도 정시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내신의 공부법과 또 수능의 공부법이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또 국어나 영어 같은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한들 내신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정시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의 측면에서 자신이 섣불리 정시로 돌리지 말고 내신을 끝까지 챙기라고 조언해주고 싶은데요. 1학년, 2학년 때 정시 파이터로 마음을 돌리고 정시 공부만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른 친구들이 내신 공부를 할 때 그 친구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신을 끝까지 챙긴다면 그 내신 기간만이라도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끝까지 내신을 잘 챙기기를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생기부를 어느 정도 평가 기준에 적용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한 점에서라도 정시를 공부하더라도 내신과 또 학생부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MBTI를 할 때마다 바뀌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했을 때는 INTP로 나왔습니다. 제가 MBTI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INTP는 조금 독단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고집이 있는 성향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제가 INTP가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부할 때 있어서 남들이 모두 행하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저만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에 가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 그러한 INTP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원에 다니는 기회가 없었다 보니 조금 공부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공부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 4명을 묶어서 같이 팀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같이 스터디 메이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과 학교에서 자유동아리도 같이 진행하고 또 서로의 공부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공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도 했고 또 서로가 서로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침하기 전에 내일 시험을 보는 과목의 모든 개념과 오답을 정리하고 자기, 또 두 번째로는 일찍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음날 시험 보는 과목의 모든 개념을 정리하고 또 오답 노트를 정리하고 자면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어서 내일 틀리지 않을까? 또 내가 잘못된 개념이 있어서 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시험 전날에는 강박적으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험 전날에는 일찍 자자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험을 볼 때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는 일찍 일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일어나더라도 한 2-3시간 정도는 지나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에는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는 잠에 들도록 노력을 했고 또 시험이 있는 날 아침에는 5시에서 6시 이전에 일어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슬럼프는 없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량과 공부 시간이 늘어나면서 슬럼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저는 슬럼프를 겪을 때 처음에는 제 마음가짐이 부족했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를 더 채찍질을 했던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슬럼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슬럼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가볍게 왔을 때는 오전만 쉬었고 또 오전만 쉬었는데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전체를 쉬면서 다음날에 더 양질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를 겪으실 텐데 슬럼프를 겪을 때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기보다는 쉬어가면서 다음날에 또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숨통을 좀 트여놓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선 공부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위의 다른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단순히 많은 공부 시간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부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공부 시간은 줄이되 효율이 높은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주위에 상담을 하다 보면 14시간, 15시간씩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부의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 낮은 14시간, 15시간보다는 효율이 높고 양질의 10시간, 11시간 공부를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를 잘 하지 않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해보려는 친구들에게 저는 8시간부터 공부 시간을 차차히 늘려가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8시간 동안 넉넉하게 수면을 하고 또 8시간이나 휴식을 취하더라도 아직도 8시간이나 공부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는 관성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8시간은 가뿐해지고 9시간, 10시간, 11시간까지 공부 시간을 알아서 늘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우선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보다는 부모님께서 더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하시면서도 제 입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절대로 저 자신만의 결과가 아닌 저희 누나 또 저희 엄마 아빠 모두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대입 결과를 가져다 드리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다시 한번 저희 가족 모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